자, 그래서 4-2입니다. 방금 전까지 순차 분기 반복 얘기했고, 일단 거기까지가 기본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뭔가 이런 스킬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 추석이고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대충 다음에 합시다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함수랑 관련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살짝 챙겨놓고 거기까지 하고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에 비하면 그 다음에 9주차 시험 보는 사이클이랑 비교하면 2주 정도를 우리가 덜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보는 건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나중에 추가 시험 본다라는 건 그런 것도 애매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미래에 우리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4-2 제목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데이터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은 명백히 틀린 표현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개 쓸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int str 해가지고 살짝 강조했었던 그 형식과 관련한 소개를 조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등장하는 게 소위 주사위 굴리는 거 있잖아요. 랜덤.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조금 이따 같이 작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서 진행을 해보고, 아마 거기까지 진행하고 우리는 퇴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거기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조금 디테일을 더 살려서 우리 충분히 챙겨놓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조금 일찍 보는 감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실습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터럴이라는 영어로 돼 있는 굵은 글씨 단어가 좀 이따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과제가 있고 우리 지금 실습 끝날 쯤 소개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 보기 한 주 전 수업 날 밤까지니까 여러분 추석 때 다녀오시고 집에서 하다 잘 안 된다라면 목요일 날 들고 오셔서 여기 오셔서 수업 끝나고 시간 조금 투자해서 아마 모든 친구들이 제출을 하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저도 그날은 조금 늦게 퇴근해지고 나서 퇴근하겠다 마음 먹고 올 테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영상 올려둘게요. 그래서 자, 일단 시작해 봅시다. 자, 파이썬 동네에는 int, str 말고도 엄청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남들이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써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관련한 살짝 간결한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켜신 다음에 요 박스에 3개 나오는 인터랙티브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을 살짝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리 Alt P, Alt N 우리 수업에서 소개한 적 아마 있겠죠? Alt P는 Previous의 약자고 Alt N은 Next의 약자다.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미 알고 있는 3 더하기 5 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Alt P 하면 방금 전에 내가 인터랙티브에 적었던 내용 불러오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엔터 쳐서 3, 5 하면 15잖아요. 그 다음에 3/5 하면 엔터 치면 얘는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소수부까지 다 쳐서 결과적으로 0.6이 나와요. 5분의 3은 10분의 6이니까 맞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이제 새로운 게 나왔어요. 3/5 하고 엔터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치면 무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0은 이제 초딩 나눗셈을 한 거예요. 몫은 0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 그 몫에 대비되는 나머지를 얻고 싶다 하면은 보통 이제 메이저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그럴 때는 3%5를 씁니다. Shift 5 하면 적을 수 있는 그거. 그래서 3%5 하면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고 엔터 치면 얘는 당연하다는 듯이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Alt P를 조금 섞어 갖고 쓰면 그럭저럭 편하게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맨 위에 거 봅시다. 3 더하기 5.0을 해보자 이거예요. 얘는 지금 왼쪽 거는 3이에요. 소수점이 안 달려있어요. 오른쪽 거는 소수점이 달려있어요. 5.0입니다. 요거 엔터 치면 과연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 거냐? 일단 결과적으로는 3이랑 5랑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자, 이 친구 봐봐요. 이 친구는 우리가 음수는 별 수 없이 마이너스를 붙여주지만 계산했는데 양수가 나왔다. 그럼 굳이 플러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축약을 해서 저 사람이 가장 알아보기 쉬운 형태면서 짧은 형태를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플러스 안 붙이고 그냥 3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계산하면 결국 8.0000000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축약해서 우리한테 8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는데 조금 슬프게도 얘 엔터 치면 무려 8.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 더하기 5.0 하면 우리한테 8.0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까 전에 3 더하기 5하고 엔터 쳤을 땐 8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 덧셈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왼쪽을 점 0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 하면 이때는 또 8.0이라고 동등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3 곱하기 5.0 하면 여기도 이제 점 0이 한 군데 붙어 있는 건지 15.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나누기 5.0은 얘는 아까 전부터 소수점 붙여줬잖아요. 얘는 0.6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좀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3을 5.0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얼핏 봐서는 지금 6입니다. 아니 미안해요. 0.6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여기서는 엔터 치면 무려 우리한테 0.0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3.0입니다 라고 답할 것 같아 보이죠. 일단 그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응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살짝 오묘함을 느낀다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lt P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버전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3 나누기 나누기 하고 float이라고 적으면 아마 아이들이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 int, str도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5하고 괄호 닫고 하면 얘는 아까 전에 요 float 괄호 열고 닫고가 없었다라면 3 나누기 나누기 5 하면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엔터 치면 우리한테 0.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우리가 마치 3 나누기 나누기 5.0 엔터 쳤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취급을 했다라고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int 괄호 열고 5.0 괄호 닫고 int 괄호 열고 닫고는 해봤잖아요. 저 수식 5.0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가지고 그걸 분모로 삼아서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때는 또 0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3 나누기 나누기 5 한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들 맘대로 해요. 어쩔 땐 소수점 붙이고 어쩔 땐 안 붙이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럴싸하다라고 여러분 느끼면 좋을 것 같고 요 방금 전 적은 5글자 플롯도 사실은 int, str과 동등한 느낌의 형식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이제 정답에 훨씬 가까워졌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징을 가져가요. int 형식, 그러니까 소수점 안 달린 숫자랑 소수점 달아놓고 쓰는 숫자랑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런 몫을 구한다든가 할 때도 좌항, 우항 계산했을 때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값의 형식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int 더하기 int랑 str 더하기 str 완전히 하는 일이 달랐잖아요. 자, int 더하기 int랑 float 더하기 float도 일단은 결과적으로 숫자 자체는 비슷하게 나올 건데 작업은 조금 다르게 수행하고 있구나라 여러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3 나누기 나누기 5 하면 얘는 int 나누기 int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의 형식도 int 0이라고 나온다라고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3 나누기 나누기 5.0이에요. 이번엔 좌항은 계산했더니 int가 나오고 우항은 계산했더니 float 형식 값이 나온 겁니다. 마치 int 더하기 str 같은 느낌으로 값의 형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둘 다 꺼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눗셈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나눗셈을 한 결과 소수점 달린 숫자 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nt랑 float이랑 싸우면 float이 이겨요. 마치 float이 우성이다 정도로 여러분이 가져가셔도 그럭저럭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float
자, 얘는 지금 좌항 계산했더니 인트값 3이 나왔지만 그 3에 대한 플롯 형식값 3.0을 먼저 구하고 플롯 나눗셈을 수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도 플롯 형식 0.0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냅뒀다면 인트 나누기 인트인데 우리가 굳이 우항을 플롯 괄호 닫고로 묶어놨어요. 감싸두었습니다. 그래서 우항은 결과적으로 계산한 플롯 형식 값 나와요. 그래서 인트랑 플롯이랑 싸워서 플롯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결과적으로 3.0을 만들어요. 그래서 0.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 거는 그거에 반대되는 거죠. 원래라면 인트랑 플롯이랑 싸웠어야 했을 텐데 인트 괄호 닫고로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트 나누기 인트를 하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 형식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0이 나왔어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내용을 한번 입력해 봅시다. 요거를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말씀드려 놓고 퇴근을 하는 게 적절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같이 한번 봅시다. VAL은 3 엔터를 했어요. 그러면 VAL이라는 이름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라색 이름 타입이라는 친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VAL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자 타입 말 그대로 형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엔터를 치면 우리한테 뭔가 요상한 말을 해줄 겁니다. class int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형식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뭐라고 답하냐? 자, VAL 계산에서 나온 값의 형식이 뭔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줬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VAL 계산하면 int 형식 값 나왔어요 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lt P 한 다음에 곱하기 5를 덮어 씌우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15가 무슨 형식이냐를 물어보는 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int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lt P 한 다음에 0.0으로 바꾸고 하면 이제 3 곱하기 5.0 하면 무슨 형식 값 나오냐 물어보는 셈이에요. 15.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이제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Alt P를 4번 눌러서 VAL에 3.0을 담은 채로 Alt P를 4번 눌러서 지금 VAL 계산하면 뭐 나오니? 3.0 플롯 형식 값 나오잖아요. 플롯이라고 말합니다. 곱하기 5 해도 플롯 형식이라 말할 거예요. 곱하기 5.0 해도 플롯 형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또다시 Alt P를 4번 눌러서 이번에는 3.0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아둔 채로 동등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그럴싸하게 느껴진다라면 여기서 엔터키 치면 당연하다는 듯이 자, 이거 계산하면 지금 3.0 세 글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str 곱하기 int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int 곱하기 int 하면 int 나와요. 플롯 곱하기 플롯 하면은 플롯이 나와요. int 곱하기 플롯 하면 플롯이 나와요. int 곱하기 str 하면 둘 다 꺼지라고 할까요? 엔터 치면 무려 str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해볼게요. VAL 하면 3.0 세 글자짜리가 나와요. VAL 곱하기 5 하면 엔터 치면 일단 얘 지금 5, 6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얘 계산하면 엔터 치면 무려 3.0, 3.0, 3.0, 3.0, 3.0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3.0을 5번 연거푸 적은 결과를 나한테 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5번 복붙해서 줘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str 곱하기 int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 별을 5개 해줘 하면 이런 느낌으로 해준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별 5개 하고 뒤에다가 느낌표를 3개 해줘 하면은 별 5개 느낌표 3개를 서로 붙여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글자들의 조합을 파이썬 동네에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 그거를 직접 도전해 보고 싶다. 요거를 써서 이번에는 별 하나 출력해야지, 별 3개 출력해야지 할 때 그거를 곱셈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여러분이 일찍 집에 보내드리겠다는 일념하에 방관을 해버렸어요. 아무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str 곱하기 int 하면 저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잘 해줍니다. 실제로 이거 별 5개 해줘 하면 5개 해줘요. 50개 해줘 하면 50개 해줍니다. 시킨 대로 다 해요. 그럼 이제 봅시다. 4개 하면은 4개, 3개 하면 3개,
두 개 하면 두 개, 한 개 하면 한 개예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0 하면 뭐 나오겠어요? 지금 별 3개 적어줘, 별 2개 적어줘, 별 1개 적어줘까지 간 거예요. 별 0개 적어줘 하면은 꺼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을 0개 적어줍니다. 따라서 무조건 0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str 곱하기 int는 지금 같은 느낌으로 잘 해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val 곱하기 5.0, 그러니까 지금 val에는 3.0 세 글자짜리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5.0번 연거푸 적어줘 하고 요청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얘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0, 3.0, 3.0, 3.0, 3.0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엔터 치면 우리한테 무려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또 차갑게 거절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오류 메시지 보시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 곱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는 되고 5.0번은 안 돼요. 되게 본인만의 신념을 가진 그지 같은 친구잖아요. 별을 5개의 연거푸 적어줘는 해줍니다. 별을 5.0개의 연거푸 적어줘 하면 안 해준다 이거예요. 지들 맘대로죠. 오류 날 것 같은데 하는 건 잘 되고, 이 정도까지 해주면 저것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싶은데 뭔가 중간에 선을 그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3.0을 3번 적어줘, 2번 적어줘, 1번 적어줘. 이런 거는 여러분이 누가 생각해도 아, 이번엔 엔터 치면 당연히 저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 3.0 세 글자짜리를 1.5번 적어줘 라고 누군가 부탁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세 글자짜리를. 그럼 이제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3.03즈 정도까지만 발음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만 오류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값의 형식이 맞지 않네요. 다 그냥 꺼졌으면 좋겠어요와 같이 아예 형식 측면에서 입구 컷을 시켜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거는 그렇게 따지면 확실히 내가 어떤 3.0 세 글자짜리를 1.5번 적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적절한 방법이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구나. 5번 적는 거, 3번 적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이견의 여지가 있는 시나리오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뭐 플롯이라는 단어, int, str 그런 거 이제 구경해 봤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4개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적어본 적 있는 그런 연산자들을 써서 구성한 큰 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적어본 true 같은 그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입과를 그닥고를 여기서도 한번 써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봐봐요. 3 넣는 5. 얘 지금 int랑 int입니다. 좌항 우항이.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int랑 넣는 하면 int 더하기 int 하면 int 나와요. int 곱하기 int에도 int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nt 넣는 5 하면 무려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형식 false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좌항과 우항이 동등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도 3이랑 5는 수직선상에 서로 다른 두 점이잖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를 의미하는, 거짓입니다를 의미하는 false 우리한테 내뱉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얘는 이제 확실히 알겠죠. 부등식이잖아요. 3이 5보다 작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당연한 소리하고 앉았네. true라고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false랑 true 여러분이 얼마든지 대문자 t 써서 직접 수식을 적을 수 있고, 얘야말로 계산하면 항상 true가 나오는 true 그 자체, 참됨 그 자체에 해당하는 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수식을 이제 타입과를 그닥고로 이렇게 묶어갖고 우리가 엔터키 쳐보면 우리가 요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는 셈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엔터 치면 우리 아까 전 4-1에서 봤던 얘는 부울 형식 값 나오겠네요와 같이 견적을 짜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false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부울 형식 값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도 써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살짝 주목해 봅시다. 요 수식, 부등식에는 지금 좌항, 우항 어디에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수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3이 5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이랑 5는 언제 비교를 하든 항상 3이 더 작은 게 맞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부등식은
사실상 저거를 적는 대신에 여러분이 밑에 있는 true를 적은 거랑 항상 동일한 계산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hile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건식 계산했을 때 true가 떴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실행하고 돌아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돌아간다라는 걸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연속 재생, 한도 끝도 없이 내가 내용을 반복 실행하고 싶다 할 때는 조건식을 언제 계산하든 항상 true가 나와야 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에 그럼 뭐 3이 5보다 작냐 그런 식으로 조건식을 적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지금 계산하면 항상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오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 참됨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저 true 네 글자를 적어서 while문 첫 줄에 조건식을 채워넣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딴 거 적어도 동일한 목표 달성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true야말로 true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미 관점에서 그 다음에 편의성 관점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쉽다는 관점에서 저 네 글자를 항상 적어왔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보면 우리가 게임 만든다든가 여러분 회사에서 파이썬으로 회사 일을 하고 앉아있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3이 5보다 작냐와 같은 부등식은 굳이 저거를 내 .py 파일에 적을 이유를 찾는 게 어려울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건데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왼쪽이랑 오른쪽에 항상 계산하면 3 나오고 계산하면 5 나오는 수식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산하면 true가 나오는 수학 그 자체잖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항상 true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런 부등식을 커다란 수식을 연산자까지 섞어서 구성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짝 강조했던 거, 그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항상 우리 눈으로 봐도 바로 이거 계산하면 int 값 3 나오겠구나, 이거 계산하면 부울 형식 값 true가 나오겠구나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리터럴은 수식의 일종인데 계산하면 항상 동등한 값, 눈으로 봐도 문자 그대로 지금 적어놓은 그대로의 바로 그 형식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와 같은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산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숫자 int 형식 값이 나오는 int 형식 리터럴을 표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부울 형식 리터럴도 지금 여러분 눈으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없긴 하지만 계산하면 항상 3.0 플롯 형식 값이 나오는 리터럴, 계산하면 hi 두 글자 str 형식 값이 항상 나오는 str 리터럴도 얼마든지 적으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리터럴이라는 영어 단어는 여러분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납득하실 수 있을 거고 살짝 지금 챙겨놓고 가시면 좀 더 편하게 이후 내용을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네 가지를 써봤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int, float, str, bool 네 가지 형식을 직접 써본 겁니다. 그래서 int 그냥 숫자예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float은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수부가 0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0을 적은 이상 걔는 내가 int 형식을 다루지 않고 float 형식을 다루겠다라는 강렬한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보시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str 형식은 뭐 얘는 이제 여러분이 따옴표 열고 닫고 해가지고 리터럴 적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면 글자 붙이기 하거나 연거푸 적어줘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참, 거짓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다루기 위한 완전 별도의 형식인 부울 형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써봤어요. 아까 전 적었던 타입이라는 친구도 사실 형식 이름입니다. 타입이라는 형식이 존재해요. 타입 형식은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그 프로그래밍 세계, 요 파이썬 세계의 형식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걸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타입하고 3 하면 이거 수식 3, 리터럴 3 계산하면 무슨 형식값 나오냐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엔터 치면 당연히 int 형식 나오죠. 당연한 소리하고 자빠지시네요. 이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int 3 가능하잖아요. float 3 가능하잖아요. str 3 가능하잖아요. 3 한 글자짜리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자, 얘가 지금 전체가 수식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int라는 세 글자도 여러분이 수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이제 엔터를 칠 수 있어요. 얘를 엔터 친다는 거는 마치 int에 뭐가 담겨 있냐 내지는 수식 int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게 됩니다. 이제까지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얘 엔터 치면 우리한테 int 형식입니다라고 답해요. 왜냐? 저 int라는 세 글자 자체를 우리는 int 형식을 다루고 싶은 상황에서 적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int 세 글자 자체가 int 형식 그 자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 이름에. 플롯들도 마찬가지고 str도 마찬가지고 bool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전부 다 엔터 치면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해줘요. 저는 누구 형식이에요. 저는 누구 형식이에요. 이렇게. 자, 지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딱 그거를 그대로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주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꺽쇠해가지고 마치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와 같이 귓속말처럼 우리한테 조심조심 얘기하는 상황이 있어요. 저 꺽쇠 표현 지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도 종종 나올 겁니다. 아무튼 요 네 가지는 지금 우리한테 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조합을 해봅시다. 우리가 타입 구하라고 닫고 하면 이거 계산하면 무슨 형식 값이 나오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타입 3이 가능했고 타입 3.0이 가능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타입하고 예를 들면 수식 인트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수식이나 다 됩니다. 왜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고 모든 값에는 그 형식, 값의 형식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이에요. 자, int 계산하면 뭔가가 나왔어요. int 형식 그 자체가 나왔습니다. str 계산하면 str 형식 그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int 형식 그 자체는 무슨 형식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int랑 str이랑 float이랑 bool은 지금 슬라이드에도 적혀 있듯이 걔네들은 형식들 하나하나인 거잖아요. 따라서 얘네 엔터 치면 우리한테 타입 형식입니다를 얘기해 줍니다. int에 담겨 있는 건 타입 형식 값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치 3이 int 형식이고 5가 int 형식이고 7이 int 형식이듯이 int도 타입 형식이고 str도 타입 형식이고 float도 타입 형식인 겁니다. 다양한 타입 형식 값들이 파이썬 세계에는 지금 존재한다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중에 4개를 써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퀴즈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타입은 과연 얘도 지금 수식이란 말이에요. 얘 계산하면 무슨 형식 값이 나오냐? 달리 말하면 타입의 타입은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형식의 형식은 뭘까요? 자, 엔터 쳐보면 알겠죠? 여러분 인터랙티브도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형식의 형식은 무려 형식입니다라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타입 역시나 형식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입 괄호열고 다 꼴난다. int 괄호열고 3 하는 거랑 str 괄호열고 3 하는 거 얘네 우리가 4-1에서 정리했듯이 어떤 값에 대한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을 얻고 싶은 거예요. 3에 대한 int 형식값 똑같이 3 나옵니다. 3에 대한 str 형식값 한 글자짜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한다라면 그 3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에 대한 타입 형식 값, 달리 말하면 그게 무슨 형식 값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답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게 복잡하다라고 느끼면 정상이에요. 타입 형식을 우리가 써보긴 했는데 저 친구는 막 제대로 납득하려면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질 겁니다. 우린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이 타입 괄호 닫고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주 쓸 수 있거든요. 왜? 예를 들면 지금 x 더하기 y라는 덧셈식을 적어놨다 칩시다. 근데 내가 이게 x 결과적으로 숫자 덧셈을 하고 싶어요. int 덧셈을 하고 싶어요. 근데 x 더하기 y를 적긴 했는데 지금 x에 int 형식이 담겨 있는 게 맞을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 3 담아놨다 칩시다. 그러면 타입 괄호 x 한 다음에 그게 int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x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int냐. 지금은 true가 뜹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3.0이 담겨있다. x에 담겨있는 값이 int냐 물어보면 지금은 float 형식 값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렇게 타입 괄호 닫고와 같은 표현을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친구가 예를 들면 성별이 뭔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그런 게 애매하니까 너의 본질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리가 1, 2로 시작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3, 4로 시작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값의 형식 때문에 막 오류 나고 막 덧셈조차도 안 되고 개 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걔 진짜 본체, 형체가 뭐냐를 파악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살짝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예를 들어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펑크하고 엔터 치면 여러분이 뭔가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요건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써본 다양한 것들의 본질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펑크를 가지고 뭘 쓸 수 있는 거냐 물어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함수입니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저 펑크는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어서 도입한 거예요. 쟤는 지금 문장 하나짜리고 3하고 엔터 쳐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펑크를 써서 우리가 함수 덩어리 하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함수입니다라 답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는 정체가 뭐니? 와 같은 식으로 물어보는 용도로 타입 괄호 닫고를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수업에서 파이썬 막 이상한 거 배울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도 새로운 형식 값들을 다뤄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 타입 자체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int를 쓸 수 있는 것처럼 타입도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도 중간고사 본 이후 시점쯤에 저거랑 관련한 좀 더 그럴싸한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민증을 깐다만 외워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두고, 자, 물론 이제 파이썬 동네는 요 넷 말고도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탑재가 돼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제 그거랑 관련한 좀 더 그럴싸한 꽤나 자주 쓸 수 있을 법한 강력한 형식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때 게임 만들 때도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다양한 형식들, 그 형식 값들을 만들어 가면서 화면 위에 내 캐릭터 표현하고 등등 총알 같은 것도 보여주고와 같이 써먹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 해두고 오늘 실습 본론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의 세계로 슬슬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기 위해 요전 내용들 살짝 슬라이드 복붙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갈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끌고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수식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수식을 만들기 위해 이름을 섞어서 적으면 됩니다. 리터럴만 가지고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름을 섞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에다가 그 변수에다가 매번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을 담을 수 있게끔 적절히 인풋 호출식 섞어가지고 할당문 적은 다음에 걔가 먼저 실행되게끔 만들면 우리가 그 수식 방금 전 X 같은 거 섞어놓은 복잡한 수식이 매번 F5 누를 때마다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어쩔 때는 결과가 A가 뜨고 어쩔 때는 결과가 B가 뜨고 C가 뜨고 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다재다능한 다채로운 수식을 다채로운 값이 나오는 수식을 데이터가 나오는 수식을 어떤 if문 내지 while문의 조건식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F5 누를 때마다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1번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1번 또는 5번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 실행한다든가 같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동일한 프로그램 딱 한 번만 프로그래밍 해놔도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부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을 살짝 대조를 하기 위해 예시 코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리터럴로만 구성되어 있는 방금 봤던 그 부등식이에요. 계산하면 항상 true가 나올 겁니다. 그 아래에는 지금 넘버라는 이름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부등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등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에 할당문을 실행하고 돌입을 할 거예요. 그 할당문은 넘버 자리에 뭔가를 담을 겁니다. 근데 뭘 담을 거냐? 는 오른쪽 수식이 지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차이점을 세 가지를 지금
마련을 해놓고 대조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셋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넘버가 5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식을 부등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에 넘버 자리에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를 의미하는 수식을 서로 다르게 적은 겁니다. 맨 위에 건 리터럴 적었고 가운데 거는 인풋 호출식 섞어가지고 적당히 적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뭔가 뭐 제3의 수식 뭐런 그런 걸 적는다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아까 전에 그 다채로운 어쩌고 저쩌고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 달라지는 그런 느낌의 부등식 같은 거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금 도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선 지금 넘버라는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써 담아놨다가 나중에 크다 작다 대소관계 비교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입을 한 거예요. 데이터 측면의 얘기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세 가지 버전을 대조를 할 건데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숫자 맞추기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 사용자가 고른 값 내지는 지금 당장 이제 제시된 값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5가 답이라고 칩시다. 얘는 지금 5가 맞나 확인하는 그런 느낌의 판정을 하기 위한 분기 흐름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넘버 값이 뭐가 됐든 간에 걔는 5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정확히 5거나 셋 중에 정확히 한 조건씩만 true가 뜰 거예요. 이건 이제 실수의 성질인 거죠. 두 수가 수직선 위에 두 수가 있을 때,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은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한 명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얘가 왼쪽에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실수의 성질이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if문 3개짜리 코드 덩어리, 판정을 하기 위한 덩어리는 결국은 저 프린트 호출식 3개 중에 정확히 하나만을 출력을 할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는 넘버는 3 하고 엔터 쳐서 리터럴을 적어 놓고 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자 봐봐요.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리터럴 3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3개의 if문의 조건식 자리에는 그 이름, 변수 이름 넘버를 적어 놓은 채로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자, 얘 굳이 실행할 필요도 없지만 얘 지금 봐봐요. 저만 해볼게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컨트롤 N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에 별거 아니니까 스타라고 적고 그 다음에 F5 누르면 자 이거 F5 누르면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자주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함수 정의 내용물로 밀어놓고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쭉 당겨서 들여쓰기 하고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거 포항 호출하면 넘버에 3 담은 채로 판정을 시작할 거예요. 3은 5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p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3이 5보다 작으니까요. 지금 정답은 네가 고른 숫자보다 커요와 같은 느낌의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우리가 포항 콜 호출하든 간에 항상 우리한테 up이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왜냐? 언제 부등식을 계산하든 언제 판정을 하든 3은 5보다 작은 게 항상 맞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수 개념 도입해서 막 복잡한 데이터 흐름 그러고 자빠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실질적으로 굳이 이름 넘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수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조건식에 넘버 6글자를 적는 대신에 그냥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바로 그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어도 항상 똑같이 실행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넘버에 한 번 값을 담아두고 그거를 3번에 걸쳐서 꺼내서 쓰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항상 똑같은 값을 담고 스타트를 할 거기 때문인 거예요. 괜찮아요? 순차 실행 흐름상 맨 처음에 항상 3을 담고 3개를 꺼낸다는 항상 3을 꺼낸다랑 동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수식 넘버 계산하면 항상 인트 값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까 전에 그 부등식 대신에 to로 적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딴 식으로 코드 짤 거면 변수 개념 쓰지 말고 그냥 3이 5보다 작냐, 크냐, 같냐 이런 식으로 조건식 적는 게 나을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실행 결과 똑같을 거니까요. 분기 흐름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요. 오케이. 얘는 진짜 게임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인풋 호출식을 쓰고 적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nt 괄호고 input 뭐 조금 꾸며서 숫자를 어쩌고 하고 얘 F 눌러서 실행 미안해요. 괄호 하나를 덜 닫았어요. F5 눌러서 실행하고 뻥고 괄호고 닫고 한다 칩시다. 숫자를 어쩌고 하면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웬걸 또 3 입력하면 up이라고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뭐 65,536 하면 down이라고 나올 것이고 저 사람이 정확히 5 하고 엔터키 쳤다면 그때는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내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때그때 펑크 호출할 때마다 셋 중에 한 가지 메시지 근데 서로 다른 메시지가 이번에 사용자가 뭐 누르고 엔터키 쳤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출력되도록 뭔가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갖추는 게 가능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이거예요. 과연 여기서는 인풋 호출식 그리고 함수 호출식 그런 복잡한 수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리터럴이 아닌 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변수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채로 저딴 짓을 하면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될 거냐를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거 실제로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한번 봅시다. 이걸 복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기다려봐요. 이거 복사해서 더블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5 누르고 펑크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어쩌고 뭐 3 해볼게요. 숫자를 어쩌고 뭐 5 해볼게요. 숫자를 어쩌고 뭐 0 해볼게요. 숫자를 어쩌고 뭐 1 해볼게요. 웬걸 3개 중에 아무것도 세 메시지 중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계속 물어보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앉아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인풋 호출식이 4개 적혀 있으니까 4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는 매번 물어볼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 왔어요. 자, 이러면 반대 방향 한번 볼게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256하고 엔터 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32,768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5앱 그러네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뭐 번쩍 해주세요. 이번에는 숫자를 어쩌고 꺼져 입력하고 잠깐 꺼져는 안 되는구나. 진짜 꺼졌어요. 0 입력하고 이번에는 뭐 0 입력하고 이번에는 100 입력하고 이번에는 5 입력하고 와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는 또 우리가 지금 분기 흐름을 잘 구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3개의 메시지가 다 출력된 거예요. 어쩌다 사용자가 운이 좋아서 이런 버그를 지금 발생시켰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리치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원래 꿈꾸던 실행 흐름이 지금은 잘 구사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저 사람이 예를 들면 함수 호출식 계산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돌입한 다음에 항상 똑같은 숫자 3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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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대로 게임이 성립할 수 있어요. 지금 정답은 3보다 큰 게 맞기 때문에 업만 출력되면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 코드는 직전 버전 코드, 그러니까 변수 개념을 써서 저 사람이 처음에 키보드로 입력한 그 숫자를 가지고 판정을 진행하는 거랑 이거랑은 명백히 다르다 이거예요.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 인풋 괄호구 닫고 함수 호출식이 매번 계산할 때마다 얼마든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저 사람이 이번에 3하고 엔터 쳤다고 다음번에 또 3하고 엔터 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코드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숫자 맞추기 게임과 같은 뭔가 판정과 같은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을 구사하고 싶다라면 이때는 결과적으로 저 사람한테 딱 한 번만 숫자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딱 한 번 엔터키 쳐서 정한 숫자를 한 번 담아둔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숫자를 꺼내서 판정을 진행하게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3개의 메시지 중에 하나를 출력한다라는 목표가 원래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킬상으로는 현재 if문을 3개를 적는 게 가장 깔끔한 정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당연히 조건식을 3개를 적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그 조건식 계산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값, 동일한 숫자, 동일한 사용자가 2번에 고른 숫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 관련한 얘기하고 있는데 요 변수 개념을 여러분이 도입을 해서 그런 상황을 타개를 할 수 있습니다.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값을 담는 거는 그래 우리가 3 담고 5 담고 하면 원래 담았던 3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제약 조건이 지금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변수 이 친구는 우리가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온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해 본다 내지는 복사해 온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렇게까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담아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추가로 담는다라든가 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담아둔 값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번 조건식 계산할 때 한번 슬쩍 구경하고 꺼내서 쓴다 하더라도 그 값이 갑자기 증발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행 흐름 내지는 여러분 후반부 게임 만든다든가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런 변수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한번 딱 적절한 값을 계산해서 키핑해 두고 나중에 그걸 두고 울고 먹는 느낌으로 구성을 하신 일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내용 한 번 더 읊어보는 거예요. 자, 대충 느낌이 오죠? 우리 이제까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my age 한 다음에 여러분이 리터럴해서 담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 꺼내갖고 썼습니다. 뺄셈 구할 때. 근데 걔가 한 번만 꺼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똑같은 값 꺼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담아두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복잡한 실행 흐름을 구사하기 위해 이름을 섞어서 조건식을 적는 상황에서 내 목표가 지금 꽤나 정교한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을 구사하고 싶다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 변수 개념을 거의 반쯤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언제?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아놓고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방금 전 우리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짝 등장했던 그 제3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튼 는 오른쪽에 뭔가를 적은데 그 뭔가를 어떻게 정리하에 따라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맨 처음에 뭐 담고 스타트 할 거냐 할 때 그 는 오른쪽에다가 리터럴을 적는다 하면 얘는 마치 맨 처음에 넘버에 뭐 담고 스타트 할 거냐, 이 게임 안에서 엄청 중요한 데이터를 누가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지금 .py 파일 코드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인 나 자신이 직접 그 숫자를 고르겠다. 지금 내가 답을 맞추는 게임인데 프로그래머인 내가 답을 맞추겠다.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프로그래머인 내가 노래 가사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건지 정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직접 템포는 이 엔터와 같이 리터럴 적으시면 돼요.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차 생각해봐도 간단하죠?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이게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그걸 만드는 의인화를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내 캐릭터의 나이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리터럴을 적지 않고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여기다가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 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머인 내가 넘버에 뭐 담고 스타트 할 건지를 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인풋 호출식을 만약에 적었다라면 그 일종의 여지를 나중에 F5 누르는 사용자한테 맡기는 셈이 돼요. 우리는 여기다 빈칸만 뚫어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를 연필로 적고 다음으로 내려갈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프로그램을 실행할,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하면 우리가 다른 친구한테 우리 프로그램, 우리 게임 플레이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대신 정하도록, 나는 정하지 않고 저 친구가 정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저 친구가 정한 값을 내가 원하는 분기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 꺼내올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 프로그래머 미리 코드 짜는 나랑 나중에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저 사람이랑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대화예요. 내가 준비해 놓은 퍼즐을 저 사람이 푸는 겁니다. 그때 어떤 데이터는 준비 중인 내가 정해요. 어떤 데이터는 나는 저 사람이 나중에 뭐 고를지 몰라요. 저 사람 나중에 나이 몇 살일지 몰라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그거를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 영역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꾸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저 사람이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3의 선택지가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코드 짜고 있는 나도 얼마가 될지 모르고 지금 F5 눌러서 실행하고 있는 저 사람도 얼마가 될지 모르는 임의의 값을 넘버에 담고 스타트 한다든가 같은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할당문 넘버는 의 오른쪽에다가 지금까지는 적어보지 않았던 제3의 어떤 수식을 적으면 될 거다라고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흐름 아래에서 우리가 간단한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저랑 같이 적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랙티브에서 컨트롤 N 하면 .py 파일 하나 언타이틀드에서 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S 해가지고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아까 전 거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둔 상태에서 저는 일단 설명으로 돌아갈게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거예요. 저 사람이 게임 호출할 때마다 제가 준비한 게임을 한 판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맞추기 게임은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 이상, 9 이하, 달리 말하면 0을 제외한 한 자리 수를 얘기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주사위를 굴려서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만들 거예요. 숫자 맞추기 게임인데 답이 뭐냐를 나도 정하지 않고 저 사람도 모르도록 만들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게임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리터럴 적어놓으면 얘는 지금 숫자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5를 맞추는 게임 막 그딴 식이 되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답을 정하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로 어불성설입니다. 본인이 낸 답을 본인이 맞추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인권 침해인 거잖아요. 몰라야 되는 건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3의 선택지를 써서 임의의 답을 하나를 골라둘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줄 겁니다. 저 사람은 때려 맞추는 거예요. 숫자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판정을 해줄 겁니다. 방금 전 그 이프문처럼 저 사람이 고른 숫자랑 답을 비교할 거예요. 우리는 그 둘 다 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중에 3 엔터 칠지 5 엔터 칠지도 모르고 주사위 굴렸을 때 나중에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둘이 담겨있는 이름을 섞어가지고 조건식을 지금 적어두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고른 답이, 저 사람이 고른 숫자가 진짜 답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힌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답은 네가 고른 숫자보다 커요. 답은 네가 고른 숫자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그 둘이 같다면 축하합니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 3번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봐봐요. 이게 답을 맨 처음에 정해놓고 끝나는 거잖아요. 게임 한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운이 좋아서 첫 번 한 번만에 답을 맞췄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두 번째 이후에는 숫자를 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이겼습니다. 저 사람은 저 게임에. 그래서 한 가지를 추가를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답을 맞췄다라면 그 시점에서 게임을 끝낼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문장을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게임 함수 내용을 실행을 끝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좀 더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등장하는 거는 우리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계산하면 항상 3 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항상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나오는 수식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산하면 나도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랜덤한 숫자가 나오는 수식을 지금 시점엔 적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여기도 도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게임을 끝낸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문장을 적긴 할 건데 실행하면 게임을 끝내버리는, Alt F4 해버리는 그런 문장을 처음으로 조금 이따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시도해 봅시다. 지금 몇 시입니까? 이거 얼른 진행해야겠는데 제가 지금 너무 뜸을 들인 건가? 아무튼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아무튼 함수 정의 적는 게 목표니까 게임하고 스타트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준비할 동안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자, 이렇게 조금 이따 적을 예정이고 일단은 가장 먼저 수입해 오는 거 먼저 합시다. 함수 정의 위에다가 여러분이 임포트 적으시고 아까 살짝 나왔던 그 주사위 그 자체에 해당하는 이름 랜덤을 적고 엔터키를 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타임 수입해 왔던 것처럼 랜덤하고 점 찍으면 그 주사위랑 관련된 기능을 조금 이따 쓸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값 골라두기 요 게임 함수 정의 첫 번째 문장을 슬슬 적어봅시다. 자, 우리는 일단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을 맨 처음에 하나 뽑아두고 나중에 계속 3번에 걸쳐서 판정할 때 3개의 if문에서 우려 먹어야 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답 그 자체에 해당하는 DAB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써먹어 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는 하고 계산하면 1, 2, 3, 4, 5, 6, 7, 8, 9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튀어나오는 랜덤하게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수입해온 랜덤 적으시고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다양한 주사위 굴리는 방법들이 마련돼 있어요. 초이스, 고르는 거, 가우스, 그 다음에 노말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거잖아요. 정규 분포 그거잖아요. 가우시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고 거기 중에 RAND, INT, RANDINT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적당히 아래 화살표에서 선택해 주시면 자동 완성해 줄 겁니다. 괄호 열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친구는 인수를 2개 받나 봐요. A랑 B를 받고 그 다음에
범위를 A 이상 B 이하의 범위 안에서 숫자를 하나를 뽑아주나 봅니다. 일단은 얘는 지금 암시적으로 균등 분포로, 그러니까 1 나올 확률과 9 나올 확률이 동등하도록 뽑아줄 겁니다. 그게 주사위의 본질이잖아요. 자, 정규 분포 같은 거 한다면 이제 좀 더 그럴싸한 종 모양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 이상 9 이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적어두시고 엔터키 치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맞추기 게임인데 그러려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쪽에 해당하는 걸 주사위 굴려서 정하겠다라고 정하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반복 흐름인데 최대 3번 반복 흐름, 그러니까 내용물을 실행하는 while문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단 콤보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첫 반복 준비, 아까 전에 나왔던 그거예요. 자, 첫 반복 준비. 맨 처음에는 기회가 몇 번 남아있는 채로 스타트 할 거냐, 목숨이 몇 개인 채로 스타트 할 거냐, 얘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는 하고 스타트 해야 되고, 목숨이 맨 처음에 몇 개 남아있을 거냐는 일종의 게임의 난이도잖아요. 그거는 개발자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하고 엔터를 쳐두면 돼요. 그럼 이제 처음에 라이프 3인 채로 스타트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의 본론에 해당하는 건 반복 흐름으로 구성할 거니까 while문을 적고, 우리는 언제까지 저 사람이 게임할 수 있게 만들 거냐,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0보다 큰 동안과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 콤보 세 번째 거를 먼저 챙겨 둡시다. 저 사람이 이제 한번 쫙 입력해서 판정해서 힌트 듣고 할 때마다 라이프가 1씩 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라이프 이번에 한번 진행했으니까 1을 까서 다시 담는 겁니다. 원래 하트 3개 들어있었던 거 2개 되고 1개 되고 빵개 되는 거예요. 빵개 되면 이제는 더 이상 while문 첫 줄 조건식 계산했을 때 true가 뜨지 않기 때문에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고 while문 전체 실행이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 콤보 일단 구성이 끝났어요. 내용물 3번 반복 실행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물을 구성을 해봅시다. while문 내용을 들여쓰기 2단입니다. 사용자 입력받기, 여기도 비슷해요. 그거를 한 번 받아서 계속 3번의 if문 조건식 계산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별 수 없이 이름을 도입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니까 저 사람이 고르는 거니까 초이스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트 형식이고 인풋 한 다음에 숫자 골라용, 프롬프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에서 지정해 주시고, 그런 인풋 호출식이 인트 괄호열고 닫고 내용물이 되게끔 둘러싸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사용자가 고른 숫자 하나를 초이스에다 담도록 할당문 구성하고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판정하는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판정하는 코드는 우리가 그 실수의 성질을 사용하면 if문 3개로 우리가 구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냐, 저 사람이 고른 숫자랑 미리 골라둔 답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이스가 답보다 작으면 같은 느낌으로, 우린 둘 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두 이름을 써서 그 둘이 골라둔 숫자를 비교하는 수식을 if문의 조건식으로 지금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미리 판을 짜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답은 저 사람이 고른 숫자보다 커요. 답은 그거보다 커용. 이런 식으로 하고 얘를 이제 3배 뻥튀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배 뻥튀기하고 우리 동방예의지국 할 때랑 비슷하게 작다, 그 다음에 크다. 그럼 초이스가 더 큰 거고 답은 저 사람이 고른 거보다 작아용 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잊으면 안 되겠죠. 는 하나 하면 할당문 적는 거니까 2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 사람이 고른 숫자랑 주사위 굴려둔 답이랑 동등하다면, 그럼 저 사람 답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적절한 축하 메시지, 축하합니다, 느낌표를 한번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미 축하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더 저 사람 서비스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꺼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그만둬야 됩니다. 다음번에 또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라이브가 얼마든 그런 건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우리가 목표가 한 가지가 추가로 생깁니다. 뭐냐? 게임을 그만두는 거예요. 정밀하게는 이번 게임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실행하면 이번 게임을 그만두는 문장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재 게임 한 판을 돌린다, 시작한다가 이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한번 계산한다가 되게끔 지금 판을 짜뒀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를 좀 더 정밀하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이 게임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한다라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축하합니다. 우리 할 일 다 했으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문자 R로 시작하는 return을 적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파이썬의 return 문이라는 걸 적어본 셈이 됩니다. return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나 이제 개인 내용물 실행 그만두고 갈래 원래 있던 자리로와 같은 느낌의 문장이라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이러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3단 콤보 마지막까지가 while문 내용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장, 그러니까 while문의 다음 문장입니다. 들여쓰기 기준 1단 여기다가 이제 while문의 다음 문장 이 언제 실행되냐 물어보면 life가 0보다 큰 게 아닌 경우 달리 말하면 life가 0이 돼버린 경우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 봐봐요. 이거 지금 한 바퀴 돌 때마다 life가 1씩 까져요. 근데 중간에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라면 아예 그냥 while문이고 자지고 개인 내용물 실행 자체가 이미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답을 맞췄다면 절대로 이 while문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while문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끝나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앉아있다라는 건 명제의 대우를 쓰시면 됩니다. 게임이 끝났다면 while문은 정상 종료되지 않는다. 근데 while문이 정상 종료됐다? 그 말은 곧 저 사람은 지금 정답을 못 맞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는 그냥 if문 같은 거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 패배한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여기까지가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이 되게 구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F5 눌러서 게임 후 출식 적고 엔터키 한번 쳐보세요. 그럼 게임 한 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게임 괄호를 닫고 하면 숫자 골라요. 뭐 골라볼까요? 자, 11%에 11.11%의 찬스입니다. 전 과연 오늘 운이 좋을까요? 설렁탕을 먹을 수 있을까요? 5하고 엔터 치면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택도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 2, 3, 4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 한번 골라볼게요. 축하, 2번 만에 답 맞췄어요. 자, 저는 지금 운이 좋아서 2번 만에 맞췄고 그랬더니 세 번째 물어보는 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패배 메시지를 주는 부적절한 굴욕을 지금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Alt P 한 다음에 다시 엔터 해볼게요. 숫자 골라용, 자가용, 7, 8 하면 이때는 이제 제가 세 번 다 답을 맞추지 못했고 따라서 life가 0이 돼버렸고 따라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돼서 while문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라는 대전제에 따라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이 실행된 겁니다. 저는 이미 life가 0이 됐기 때문에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절한 패배 메시지 구경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지금 당연히 여러분은 지금 2가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달리 말하면 제가 지금 동일한 함수 계속 실행한다 하더라도 이번엔 지금 11% 확률 맞췄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매번 호출할 때마다 이 게임의 개발자인 우리조차도 어쩔 때는 크리티컬이 뜨고 어쩔 때는 답을 못 맞추는 얘 지금 사실 100% 정답 맞출 수 없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정답은 1 또는 2예요. 50% 확률로 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잘 찍어볼게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잘 찍었어요. 지금 원래 답은 2였던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세 번의 기회로는 100% 클리어를 보장하지 않는 사행성 게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인 저도 이론상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답이 얼마인지 모르도록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걸 지금 게임 계속해서 내가 개발자면서 또한 플레이어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모르고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모르는 숫자를 지금 내 프로그램 안에서 구사를 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거 혹시 코드 오타 났거나 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 가기 전에 한번 플레이 해보고 본인의 운을 시험하고 가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면 함수 출식 우리가 적어본 거예요. random.wendInt 1,9 얘가 정확히 뭘 하는 거냐는 지금 시점에는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야 돼요. 저걸 몰라야 의미를 갖습니다. 주사위는. 그래서 사실은 저 친구는 현실 속 주사위랑 다르게 규칙이 있기는 합니다. 컴퓨터 동네에는 완전한 랜덤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주사위 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가챠 게임 있잖아요. 뽑기 하는 돈 내서 뽑기 하는 게임 친구랑 같이 스타트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옆에서 11만 원 패키지를 질렀대요. 길 가다가 수표를 주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결제를 해서 그 친구가 100번 뽑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100번 다 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내가 11만 원을 질러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동네에서 완벽한 주사위는 없다라는 건 지금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좋은 게 안 나올수록 바로 다음에 내가 좋은 게 나올 확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유의미하게 올라가요. 진짜 랜덤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100만 번 뽑았든 10억 번 뽑았든 3조 번 뽑았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뽑았을 때 나올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게 무슨 의미냐면 확률이 뭡니까, 여러분? 확률이랑 통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물론 이제 그런 통계학과라든가 그런 데서 더 엄밀한 정의를 하실 수 있는데 컴퓨터쟁이들이 말할 때는 확률은 이거예요. 내가 6면체 주사위 있다 칩시다. 6면체 주사위를 무한 번 굴렸을 때 1이 나온 빈도수랑 2가 나온 빈도수 등등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한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다 1 나왔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1이 나올 가능성이랑은 1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전체 범위가 무한하니까요. 근데 컴퓨터 동네 가짜 랜덤은 이게 무한하지 않아요. U 한 번 안에 1이 나오는 빈도수랑 2가 나오는 빈도수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12번 주기로 그게 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가 1이 2번이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10번에는 1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컴퓨터 동네에 랜덤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가챠 게임을 할 때는 친구랑 같이 스타트를 하고 꼭 결제를 할 때는 친구가 먼저 결제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친구가 좋은 거 나왔다? 축하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세이브 하시면 돼요. 친구가 안 좋은 게 나왔다? 그럼 그때가 마이 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제목이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값들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 여러분이 수식을 적게 될 건데 여러분이 수식을 어떻게 정리에 따라 어떤 스타일의 값을 활용할 수 있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지가 이제 2가지에서 3가지로 늘어났다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는 맨 위에 거밖에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F5 누를 때마다 똑같은 배속으로 똑같은 학교종 노래밖에 출력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별 수 없었어요. 지난주에 인풋을 배움으로써 가지수가 2가지로 늘어난 겁니다. 어떤 건 우리가 정하고 어떤 건 그때그때 사용자가 정할 수도 있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코드 치고 있는 나도 모르고 나중에 F5 눌러서 인터랙티브랑 대면하고 있는 키보드 치는 저 사용자 플레이어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 영역으로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결제하는 건 어려우니까 인풋 랜덤 한 다음에 random.wend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줄씩 적으시면 돼요. 사실 인풋도 우리가 못 잡니다. 이 친구도 여러분이 구성하려면 보통 한 문장 5,000개 정도를 적어야 돼요. 아무튼 뭐 남들이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수입만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3번째 방법까지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방금 전 봤던 그 형식 얘기 우리가 지금 인트 형식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랑 엮으면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 다양한 출처의 값들을 조합을 해서 다룰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뭐냐 내지는 비교 같은 걸 해서 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게 예를 들면 내가 패배하거나 상대방이 패배하거나 상대방이 패배해서 경험치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면 레벨이 올라간다라든가 그 다음에 내 캐릭터 거리랑 상대방 캐릭터 거리랑 같은 거 비교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부딪힘 판정 아니면 위에서 밟아서 죽였음 판정 같은 것들을 내린다든가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 조건식 적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거의 매개체가 되는 장애물이 랜덤하게 움직이게 한다라든가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점프하게 만든다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조합하면 이제 비로소 꽤나 그럴싸한 우리가 언제 F4를 눌러도 항상 새로운 게임 같은 거를 막 로그라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새로움을 느껴가면서 그 새로움을 극복할 때 쾌감을 느껴가면서 저 사람이 재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럴싸한 게임을 여러분이 만들어 볼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설명서는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구경하기로 하고 여러분 느낀 점 적고 오늘은 일단은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퇴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띄워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갑시다.